반갑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관련 첫 번째 시간인데요.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요, 경찰에 보통 사건이 접수가 되고 나면 경찰들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한테 사건을 넘기고요. 그리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사건을 파악해 봤더니 재판이 필요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구공판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사건이 경미하다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를 해주거나 혹은 약식명령을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보통의 일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경찰 단계, 두 번째는 검찰 단계, 마지막 세 번째가 재판, 즉 법원에서의 진행되는 요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백하는 사건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조사받는 게 수월하겠죠. 그런데 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본인도 자기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나긋나긋하고 고분고분하게 솔직하게 얘기 좀 하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면서 피해자를 신문하겠죠.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죠. 이럴 때 변호사가 나서서 뭔가 제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이 자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리를 치면서 똑같은 질문을 두세 번 묻는다던가 아니면 똑바로 얘기하라면서 소리를 친다고 한다면요, 변호사가 나서야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뢰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수사관이 똑같은 태도를 일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해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챙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료를 충실하게 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실제로 묵비권을 행사하시거나 경찰 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단계가 경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경찰 단계에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한해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내셔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빙 서류들을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챙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경찰은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 검찰 단계는 일종의 보강 수사를 내리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대지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한 번 더 권유한다던가 하는 절차 등이 이루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검찰 단계에서의 특징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조정제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정 절차에 회부해서 잘 서로 간에 이야기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죠.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조정위원들한테 사건을 보내가지고요, 그 조정위원 앞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 단계에서 이걸 조정으로 사건을 보낸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인지를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만약에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구제를 좀 해주기 위해서 조정을 붙인 거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하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다투는 게 맞는 거고요. 반면에요, 혐의는 인정되는데 피해가 엄청 크고 중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부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나면 선처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형사조정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때 형사조정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시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요, 그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사 조정을 거치고 났는데도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 결국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제일 첫 번째로 첫 길에 보통 하게 되는 증거 인부부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공소장만 법원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 목록 중에서 인정하는 것들만 판사한테 보여주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증거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매우 어렵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마지막 공판 단계에서까지 변호사는 각각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절차에 대해서만큼은요, 적어도 변호사님하고 직접 상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형사 절차에 회부됐다, 그래서 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리고 내가 곤란에 처했다라고 한다면요,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겠는지에 대해서도 저의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각 단계별로 여러 경험을 쌓고 있고 또 실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영 TV의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